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친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오늘 이 책과 함께 무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동네 기업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무역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나라 전체로 보면 이익이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말이죠. 잠깐만 렌즈를 우리 동네로 한번 좁혀보자고요. 국경이 활짝 열렸을 때 과연 우리 주변의 작은 공장들, 가게들, 이 기업들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자, 이 무역의 영향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실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산업이든 간에 모든 회사가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게 바로 효율성이고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쉬워요.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 한 대를 추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빵집이라면 빵 한 개를 더 굽는 데 드는 비용. 이게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라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세로축은 가격이랑 비용이고 가로축은 생산량이에요.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다음에 드러납니다. 보이시죠? 한계 비용이 낮은 기업 1, 여기 C1이라고 되어 있죠? 이 회사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저 커다란 주황색 사각형만큼 훨씬 더 큰 이윤을 남깁니다. 반면에 비용이 높은 기업 2는 어때요? 이윤이 훨씬 작죠.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물건 파는 가격이 만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보다 높아야겠죠? 이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 그 기업은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시장에 이렇게 잘하는 기업, 즉 비용이 낮은 기업과 좀 못하는 기업, 비용이 높은 기업이 막 섞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국제무역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국경이 열립니다. 갑자기 우리 동네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상상도 못할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서로 정반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무역으로 시장이 통합되면 전체 고개대수, 즉 시장 규모 S는 당연히 커지겠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경쟁해야 할 기업의 수 N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거죠. 옆 가게랑 100원만 차이 나도 손님들이 싹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원래 좀 가파르던 수요 곡선 D가 완만한 D-로 바뀌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내 맘대로 올리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잠재 고객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살벌한 경쟁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윤 폭이 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면서 기업들은 두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딱 나뉘게 돼요. 자, 이 그래프 오른쪽을 한번 봐주세요. 무역을 하기 전에는 비용이 시그마라는 어떤 수준 이하인 기업들은 다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역으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니까 살아남기 위한 비용 기준점, 즉 생존의 문턱 자체가 훨씬 더 높아져 버립니다. 더 빡빡해진 거죠. 이 한계 비용 기준점, 시스파라고 부르는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생존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당신 회사의 생산 비용이 이 새로운 커트라인보다 높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제 게임에서 빠져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역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제 편성 혹은 자연 선택 같은 겁니다. 최고의 기업들은 더 강해져서 세계로 뻗어나가고요. 가장 약한 기업들은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냉정하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과정. 이게 산업 전체로 보면요.
아주 놀랍고도 강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역이라는 게 마치 거대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시장에서 싹 걸러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남긴 노동자, 자본, 기술 같은 소중한 자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나가는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죠? 이 강력한 경제 모델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국제무역이라는 게 시장을 훨씬 더 힘든 곳으로 만들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지만 결국에는 산업 전체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실패하고 문을 닫는 것이 산업 전체가 더 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대가일까요? 아니면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